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정 디자이너 구작가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,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밖에 보이시나요? 오늘 눈 많이 왔어요. 네,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거예요.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. 이 책은 중국의 최고 심리 상담 플랫폼 레몬 심리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그때 이제 쌓아 놓았던 그런 노하우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.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이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 이제 띠지에 보면은 저는 띠지를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기분을 감춘다.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.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기분을 감춘다고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저는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. 건강하게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고요. 그냥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을 그냥 꽁꽁 감추는 것처럼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처럼, 현명한 사람은 기분을 꽁꽁 감추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. 현명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책은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있고요. 그 프롤로그에 보면은 기분이 나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기분이 진짜 나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으신가요?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내가 약간 나답지 않게 행동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? 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.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많은 부분 공감을 하게 됐어요.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. 우선 이 책이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요. 1장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, 그리고 2장은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 두는 방법, 그리고 3장은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. 4장 우리가 감정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, 5장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,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쭉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에서 보면 저는 지적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. 이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지적받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. 우리 하루를 떠올려 보시면은 지적받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네, 내가 사랑하는 친구한테도,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의 동료에게도,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, 또는 내 아내, 남편에게도, 심지어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요. 우리는 근데 지적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내가 공격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아직 거기에서 완전히 놓여지진 않았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아요.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제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는 책에서 이제 예시를 들거든요. 중학생 2명이 이제 나누는 대화에 대한 걸 예시를 들어요. 패스트푸드점에 중학생 둘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너 이 문제 틀렸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아니거든,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데 약간 신경질적인 말투로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했나 보다,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 사나워, 너도 마찬가지야, 가까이 오지 마, 집중 안 되잖아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네, 이제 당황하고 있는 거죠.
네, 아무래도 지적을 받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은 약간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, 그 문제가 나를 물론 대변할 수는 없어요. 저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작가다 보니까 제 책이 저의 모든 걸 대변할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. 그렇지만 그 책 하나만으로 그게 저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저의 어떤 아주 작은 일부분인 거죠.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면 책도 그런데 문제도 마찬가지죠. 나에게 있어서 아주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건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내가 공격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약간 변명을 늘어놓고, 또 변명을 늘어놓고 나면 자기가 되게 또 구차해지거든요. 그럼 또 기분이 또 안 좋아지는 게 이제 그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, 저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편이고,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말에서 감정을 분리해서 이제 생각하는 걸 계속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. 평가나 판단하는 거를 이제 보류를 하고 있고,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일 때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거든요.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, 그날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다. 그럼 그 사람도 쓸데없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정말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되겠다, 우리가 빨리 수정하면 좋겠다,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예를 들면 회사라면 우리 회사에서 그래야지 이번 실적이 더 괜찮게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걸 그 문제를 제기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상황을 내 것이라고, 내가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각이 꼬이기 시작하죠. 그래서 타인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많이 저는 안 쓰는 편이에요. 요즘에는. 예전에는 물론 많이 썼습니다.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꼭 제가 변명하거나, 물론 지금도 아직 그거에서 완전 놓이지는 못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참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자동 회로가 저에게 딱 장착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방식대로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고,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이제 틈을 제가 두고 이제 바라보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그래, 저 사람이 지금 날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에서는 지금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읽기에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줄줄줄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특히 2장에서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두는 방법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 부분도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고 말씀드렸는데, 건강하게 우리의 감정, 우리의 기분을 잘 여러분들 표현하셨으면 좋겠고, 감정이 자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원을 잘 건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